매주 월요일 모든 정치 시사 이슈를 씹고 뜯고 쫙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저희가 먼저 모셨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의 특별한 손님 이상민 PD하고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진짜 최근에 자주 보기도 하지만 제가 너무 팬입니다,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아마 저희 방송 처음 한다고 축하해 주러 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꽃단장을 하셨네요. 예, 오늘 꽃단장을.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네. 아침에 꽃단장을 하고 왔나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 뭐 좀 축하 덕담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분부터 해야 될까요? 대통령으로 네, 해주십시오. 대통령.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아니, 그 비서실장 할 생각 없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거? 저 못 모십니다. 예. 아니, 그러면 한 잔 말아야지, 그러면. 한 잔 말면서 얘기하면 어때요? 술은 제가 자신 있는데, 딴 건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뉴스인 사이다. 사이다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소맥으로 바꾸세요. 나 참 축하드리고 예.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똑같고, 실제 옆에 대통령이 와 계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가 잊은 거야. 많이 했습니까? MB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 인사이드를 많이 봐줘야 저탄소 녹색 성장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 말입니다. 아무 말. 자, MB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다. 이것도 아무 말입니다. 네네. 자, 대통령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또 축하해주고. 뭐셔요? 저는 잊은 겁니까? 하하하. 저는 뭐 잊혀진 사람 되고 싶다 했지만 박지훈에게서는 잊혀지면 안 되겠죠. 하하하. 사이다가 문제다. 문재인이었습니다. 우리 댓글에 그래도 MB를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좋아요가 왜 이렇게 모자라? 좋아요 좀 눌러,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역대 대통령 다 나오셨습니다. 다 나오셔가지고 지금 현존하고 계신 살아계신 역대 대통령이 다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박영식 식당 CEO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첫 진행하시는 날인데 세상에 이렇게 시간이 앞당겨진지도 전혀 몰랐네요. 아유. 이분도 성대모사 전문가입니다. 네네. 이거 하고 하면 조금 그런데 천공 한번 하고 갈까요? 천공이요? 네. 천공. 뭐 아무거나 했죠. 예. 축하 좀 해주십시오. 축하. 예. 우리 박지훈이 진행을 한다는 거는 우리 뉴스 토마토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약간 대중화돼요. 예. 이분은 약간 컬트적인 걸 잘하세요. 요거 그분 있잖아요. 욕하지 말아야 누구요?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의협 회장 하셨던 분. 의협 회장. 그 최대집 회장님. 우리 다 나오는데. 그거까지 말- 한 최대집 번만 회장까지만 네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뉴스 토마토에서 MC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를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손으로 다 하네. 아니 오늘 많이 다 절반은 손인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근데 지금 일어난 지 1시간도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성대모사 달군 것도 제 인생 처음입니다. 자, 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너무 똑같다. 다들 너무 지금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 하라고 지금 저희 만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두 분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방송에서 또 성대모사 가장 잘하시는 분 두 분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성대모사, 비공식, 네, 비공식입니다. 박영식. 비공식입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어떤 인물의 활약이 가장 기대될지 두 분 다 여야 한 명씩 한번 꼽아주세요. 여야 한 명씩이요. 저는 여당에는 김재섭 당선인이 도봉갑에 예.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 뭐 젊은 나이고 도봉구가 사실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어렵게 또 당선이 됐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김재섭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저도 알던 사이여서 굉장히 뭐랄까 스킨십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좋은 사람이고 잘할 거다.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안 그래도 또 그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야당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적이 있어서 최근에 보인 적이 있어서 심지어 뭐 수도권 당 대표론 얘기할 때 김재섭 씨 얘기도 나오거든요. 김재섭 당선인 얘기도 나오거든요.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을 이끌게 되면 굉장히 반향적인 예. 반향을 갖고 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김재섭 당선인에게 좀 이목이 쏠리는 것 같고 야당은 변호사님 아실 수도 있는데 김남희 변호사라고 알죠. 예, 김남희 변호사님하고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인재 영입이 굉장히 좀 후순위로 돼 있어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이분이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를 굉장히 오래 해가지고 대형 로펌에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일찍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를 하는 그 어떤 삶의 행적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치에 잘 반영되면 어쨌든 원래 본인이 약자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잘할 것이다. 그렇게 한번 꼽고 싶습니다. 기대가 된다. 예, 예. 자, 우리 이상민 우리 크리에이터는 그 성대모사 해주셔야 될 것, 거기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된 사람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예, 여당에서 여당에서는 있어요? 아하, 안녕하십니까? 아유, 왜 그러지 마십시오. 전당대회 안 나간다니까 생각 없습니다. 지금은 생각 없다니까 지금은 네. 아유, 실망입니다. 안철수 의원. 네.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보수 예. 그 여당에 넘어온 지가 이제 굳히기 작전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유력한 후보이고요. 네. 후보군이고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저번에 그 출마했었다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용산과 어떤 여러 충격 받으실 입김에 의해서 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예. 아무 일도 하지 얘기를 않는다. 예. 그 논쟁에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조금 도전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 야당에서는 야당은 역시 저 이재명이죠. 예,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뉴스인사이더 축하드리고 저 이재명이 아마 야당의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너무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누가 뭐래도 야당의 어떤 중심축은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이재명 대표의 좀 행보를 봤을 때 야당의 어떤 입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총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당이 좀 참패를 했고 야당이 그래도 압승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나섰는데 이게 좀 발표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을까요? 배경이 뭘까요?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뭐 고심이 깊다라는 이야기는 뭐 주말 사이 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제대로 된 발표를 하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잘못하게 되면 인사가 만사인 거는 뭐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윤석열 정부 1년 10개월 동안 임명됐던 고위공직자들의 면면을 보면 논란이 됐던 인사들이 많은데 총선에 192석이라는 범야권의 어떤 권력을 입법 권력을 만들어주고 나서 만약에 이제 회전문 인사격으로 원래 썼던 사람 또 쓰거나 논란이 됐던 사람 또 쓰거나 국무위원이었던 사람 중에 당선인 신분이 된 사람을 또 쓰거나 지금 나온 면면만 봐도 총리나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원희룡, 김한길, 권영세, 정진석, 주호영, 김병준, 박주선, 장재원, 이상민 뭐 올드보이거나 회전문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 더불어서 뭐 지난주부터 받은 글, 소위 지라시라는 것이 여의도 종가를 중심으로 돌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이런 인물들에 대한 함합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응이 좋지 않은 겁니다. 일단 한번 저는 떠봤다고 생각을 하고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또 다른 인물을 찾아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의무가 있고 총리의 경우에는 그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장이야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지만 네. 총리는 좀 더 많이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총리가 가장 중요하죠. 어쩌면. 시간이 뭐 이번 주에 빠르게 임명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제가 빠르게 거론한 이 인물들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 한 분, 봐요 영식 씨. 이분 내는 왜 빼먹어요? 홍준표 시장. 방자하게 어떻게 예전에 앵커는 넥타이를 꼭 메고 하셔야 되시오. 어떻게 방자하게 저렇게 내도 껴줘요. 아니 그 홍준표 시장님은 사실은 그 대구시장을 하시고 계시니까 근데 실제로 대구시장을 하셔야지. 가능은 합니다. 예전에 이낙연 지금 대표가 전남지사
그만두고 총리로 발탁이 됐거든요. 이래서 내가 박지훈 참 고마워요. 박영식이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이준석이가 내를 칭송해줬잖아. 네. 아니 근데 참. 아니 근데 홍준표 시장님은 네. 대구시정에 매진을 하셔야 되는데. 아 너거는 그것만 해라. 예,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 어딨노? 아니 그건 아니지만 저 째째하게 어떻게 야비하게 네, 그래 봅니다. 아니 근데 중앙 언론 네. 호소인을 우리 시장님은 그만하셔야 돼요. 아니 대구 봐봐요. 광주시장, 예? 인천시장, 대전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그러니까 대구시장 빼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중앙 언론에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시정을 하셔야지. 이거 너무 중앙 언론.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좀 대구시장 그 분위기인데. 이게 파워풀 대구입니다. 파워풀 대구. 참. 자, 박윤식, 진짜 박윤식 좋겠다. 앵커. 예, 박윤식 그 시사에서 볼 때는 예, 예. 홍준표 시장 총리 가능할지 하고 예. 혹시나 좀 추천한다면 어떤 인물? 총리나 비서실장? 아, 저는 예. 일단 홍준표 시장은 시간이 대구시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남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총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차후에 자신의 정치적 로드맵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길인데 총리 카드를 받아든다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요. 위험하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 같은 분 말고 저는 사실 가장 먼저 나왔어야 되는 인물이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유승민. 경우,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이 대통령에게 그간 쓴소리나 직언을 마다하지 않았던 여당의 인사 네.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건 제 희망사항입니다만 대통령은 이미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시절에 썩 좋지 않았던 그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뭐 이상민 크리에이터나 박지훈 변호사님하고 유승민 의원을 같이 총리 후보로 올리면 아마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더 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유승민 그 정도로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안 좋아할 것이다. 대통령 자체가 거부를 할 거라고 생각 들고요. 다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요즘 취업 시장에서 경력직을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시죠. 아니 근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거국 내각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만약 거국 그렇습니다. 내각 한다면 김부겸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도 막 한 번씩 얘기는 되고 있는데 막 쉽진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김부겸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나 혹은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다 어찌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범야권에서 나중에 총리 인준에 대해서 동의를 할 때 좀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네. 이분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대부분 대통령의 권력을 좀 이양받고 그렇죠. 책임 총리로서 또 이 어떤 국정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총리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도 있고 동시에 대통령한테 직언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앞서서 언급한 홍준표 시장도 최근 들어서 총선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윤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책임이라고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친윤 포지션인데 이런 분은 총리 후보로 적합하지가 않다.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그 상황 인식이 너무 부족한 인선이어서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유승민 전 의원 정도가 먼저 언급됐어야 되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한마평에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요. 그렇죠. 아무튼 쉽진 대통령의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진 않고 대통령의 마음이 그리 넉넉한 분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어서. 자, 대통령 우리 총선 패배됐 이후에 입장문 발표가 아직까지 언제 될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 되는 겁니까? 아니 그 뭐 제 의중이 그렇게 관심이 받는 겁니까? 저는 우리 용산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뭐 그렇습니다.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 아니 생각이 없다니 말씀 왜 그렇게 아니, 하십니까? 아니, 아직 정한 게 없다. 참 이거 정한 게 없다. 아니, 근데 같지 않습니다 정말. 아니 근데 그 대통령님이 총선 이후에 너무 두문불출하신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오지 아니 즉각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도 늦어요. 뭐 두문 뭐요? 아니 두문불출한다는 그 금초시문인데 이런 거는. 참 이거. 자, 뭐 언제쯤 발표를 할까요? 좀 사실은 지금도 잘 늦었거든요. 선거 끝난 지가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예. 사실은 주초에는 지금 월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예. 꽤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글쎄 이번 주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을 한다고 이미 발표를 해놨는데 네.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은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인선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 짓고 나서 입장을 발표할 거란 그 가능성 이게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예상하면 대부분 반대로 가서 일단 이번 주 중에 한다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형식은 대국민 담화를 할 것 같고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는 선언을 함과 동시에 네. 인적 개편하겠다, 국정 개편하겠다.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를 이제 듣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면서 야당 대표들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지금 현재 그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리로 해서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를 원래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를 단독으로 회담할 가능성은 너무 낮다고 보고 아마 다자회담의 성격으로 대통령이 제안을 하는 그림을 만들지 아니 않을까. 누가 부정합니까? 총리 후보, 황교안 전 대표 나오셨어요. 총리 경력직에 저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거 가만 보니까 황교안 전 대표도 있었어요. 네, 네. 쉽진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사선 이상 중진들 모여서 여당에서는 좀 수습 방안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비대위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에서 새로 지도부를 꾸리냐 이 부분인데 어디에 무게가 실릴 거로 봅니까? 저는 비대위를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번까지 3번을 했잖아요. 네. 3번을 했는데 또다시 비대위를 4번째 한다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출범하고 계속 비대위에 뭐가 비상입니까? 또다시 총선 패배했으니까 비상은 비상이긴 맞는데 한데 너무 계속 비상의 일상화가 된 것 같아서 예. 그것도 안 좋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두 가지의 가능성인데 예. 그냥 4번째 비대위를 한다.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은 조기 전당대회를 연다라는 것인데 둘 다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쵸? 근데 정치적 부담은 4번째 비대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뭐 물론 이제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상황을 빨리 매듭짓기 위한 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기 전당대회로 갈 거라고 보고 전당대회를 근데 하더라도 아시겠습니다만 룰 개정은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70대 30으로 당심 대 민심 비율로 맞추다가 이거를 당심 100%로 해서 해왔었잖아요. 얘네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당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일단 민의를 반영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총선 패배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전당대회에서는 민심을 반영한다는 곳에 무게를 더 둬야 되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로 가고 전당대회 룰을 개편하고 하지만 이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면 친윤과 비윤 간의 갈등이 매우 극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비윤 쪽에선 친윤에게 묻게 될 것이고요. 다만 당선 이후에 분포를 보면 친윤의 그 분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 비윤과 영남 친윤 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입김은 조금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큰 겁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좀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한동훈이는 한 게 없어요. 셀카쇼 하고 있고 대선 놀이 하고 있고 그게 뭡니까? 그래 가버렸잖아요. 어이가 없다. 네.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을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책임을 노노노노노. 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지선 승리 공로라도 있죠. 한동훈 씨는 한 게 없죠. 아니 왜 없습니까? 이거 팩트입니다. 아니 한동훈이 편드는 거야 뭐야? 아니, 그건 하경식이는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자세한 건 내 페북을 참 좋아하세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 뭐 선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원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전에도 얘기를 좀 했지만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다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 복귀가 또 가능할지, 나간 적은 없죠. 다시 또 화려하게 또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정치를 할 거라고 보고요. 본인도 의사를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심이 없고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러는 이유는 비유를 하자면 비트코인보다 코스피를 하려고 한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 투자가 아니라 안전 투자의 길을 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의 지금 본적은 대구 시장이고 네. 영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총선 성적을 보면 국민의힘은 강원과 영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의석수가 부족하다고 봐야 수도권적으로 되잖아요. 서쪽으로는 약해졌어요. 그래서 친윤이라는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총선 패배 이후에 가장 많은 분포를 하고 있는 친윤의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차후에 어떤 대선 가도를 열기에 위한 발판을 네.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마음은 뭐 지방선거에도 있고 전 대선에도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그냥 친윤, 즉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는 정치를 하게 되면 차후에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이 유리한 국면에서 지방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와 네. 더불어서 그 이후에 대선 후보로까지도 낙점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놨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것이 훨씬 더 그 안전 투자인 셈이죠. 만약에 위험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다수의 언론과 함께 때려서 그렇죠. 뭐 자신이 소신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비춰줘야 될 텐데 그런 선택보다는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저요? 저는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한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억측을 얘기하세요? 아니 그 이번에 입장문 발표하신 거 보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냄새가 했다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진동하던데 하는 거 아닙니까? 냄새가 그거는 진동합니다. 박영식 씨 개인의 후각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국민 앞에 떳떳하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억측하지 마시죠. 아니 오롯이 책임을 지실 거면 더 이상 나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않는다고 하든지. 예, 그럼요. 이제 정치를 저는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잘하신다. 야, 옆에 계신 것 야, 같아서 진짜 깜짝 너무 놀랐습니다. 잘하신다. 와. 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22대 첫 지도부 이제 꾸려야 되는데 원내대표 선거를 이제 합니다. 지금은 홍익표 원내대표인데 이제 사실은 5월달 되면 이제 그만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어떤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원내대표는 3선 내지는 4선 이상 통상 그렇죠. 그렇죠. 예, 통상. 그분들이 나오니까 이번에 4선, 3선들이 당선인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40명이 많아요. 넘는다고 하거든요.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그 중에 거론되는 게 뭐 김민석, 남인순, 한정혜, 서영교 이쪽이 4선이고요. 네. 3선은 강훈식,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박주민 뭐 등등등 너무 많은데 출마 의사 있는 분들은 한 15명 정도로 지금 추려지고 있고 네. 뭐 원내대표는 뭐 의원들이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당내 입지 또 그 원내 입지를 다져왔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눈에 띄는 게 일단 원내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중점 처리 법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관철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이 법안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기존에 이 법안들과 관련돼서 의견을 많이 피력했던 인물들 몇 면을 중심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눈에 띄는 건 지금 현재 원내수석 부대표가 박주민 원내대표. 부대표예요. 그래서 네. 아마 박주민 부대표도 원내대표에 관심이 있고 실제 전당대회 민주당에서 했을 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 결론을 냈었거든요. 네. 성적을 낸 적이 있어서 박주민 원내 부대표가 일단 얘기가 되고 있고 김민석 상황 이번에 실장 같은 상황실장, 경우에도 예. 뭐 워낙에 이 어떤 선거에 대한 전망이나 큰 판을 잘 보는 눈이 있다. 그래서 현안 중심들을 위주로 해서 잘 싸울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또 당내에 있더군요. 그래서 김민석 4선의 김민석, 3선의 박주민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좁혀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의 원내 과제 중에 하나는 조국혁신당을 또 어떻게 견제하느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협력과 견제를 해야 예. 되거든요. 그래서 정무 감각 또한 있어야 돼서 좀 더 뭔가 색채가 강하지 않은 인물을 내세우지 않겠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당내 의견이 있어서 이 두 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제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심력도 작용해야 되고 중심도 잡아줘야 되고 아주 막중한 책임이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생각은 어떨까요? 예,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으로 아주 감사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저희 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원내 대표는 대표님하고 또 굉장히 친한 사람 뽑는 거 약간 아닌가요? 친명 쪽으로 또 네. 저 예의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예, 질문 순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당은 뭐 민생 문제, 그리고 총체적인 뭐 영수회담도 중요하고 대통령 만나야죠. 예, 두 분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 예의가 없어. 아니, 예의가 없는 거 죄송한데 예의가 없어. 노 매너야. 그 조국 혁신당과 관계를 직접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금 할지 두 당 대표가 조만간에 만날 수도 있는 건지 어떤 식의 협력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깜짝. 더 말할 것도 없네요. 하나입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예, 한번 더 좋습니다. 해주세요. 예. 우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그 혹시 나중에 그 협력이나 협상하는 그런 관계가 깨지면은 고마 치워라 막 이런 것도 우리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래 총선 시작할 때도 이 구호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연결이 될지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조국 대표까지 바로 오셔가지고 예. 자 협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네. 그 두 분의 협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좀 크고 넓게 보려고 네. 할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밝혔지만 그렇죠. 새빙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기동대 역할을 할 것이다. 제일 앞에서 얼음을 갈수 있는 깨고. 얼음을 깨는. 깨고 제일 앞에서 빠르고 좀 저돌적인 정치를 하면서 두 분이 지금 처리해야 될 그런 현안들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또 각을 세워서 싸울 수 있는 역할들을 서로 분담해서 네.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지금 뭐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자 눈에 띄는 게 대통령실하고 특히 대통령하고 그 만남의 부분입니다. 야당 대표들 2대1로 만나는 그것도 참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재명 대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만나는 것도 상상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가능할지. 예. 예. 저는 뉴스 도마도의 토마토. 뉴스 네. 도마도 뉴스 도마도의 할머님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황색 판례로서 제가 얘기하면 반대로 가지만 네. 그래도 반대로 얘기해야 그게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 안 만나실 것 같고요. 네.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대통령이 그간 민주당이나 네. 범야권에 있는 대표적인 인사들을 대부분 범죄자로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지만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된다면 더 오히려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 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위기감이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만날 것 같고요. 안 만날 것이다. 네, 만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냥 만약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정하는 시간은 좀 길어질 것 길어질 같습니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내밀고 있는 청구서 중에는 일단 이번 국회 내 최수근 상병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국회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거와 맞물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와 만약에 만나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들어야 되는 얘기가 다 이제 죄다 그런 얘기들밖에 없잖아요. 네. 다 불편한 얘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요 국면을 숨고르기 하고 인적 개편을 하고 또 대통령실 내부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쇄신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형태로만 매듭을 짓지 않을까. 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나 당장 다음 주 내에 이렇게 빠르게 이번 달 안에 이루어질 만한 성격의 만남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내일이 좀 중요한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데요. 자, 그날의 진실 아직까지 다 드러난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 드러나지 못한 채 책임자 처벌 역시 아직까지 좀 지지분전한 상황인데 추모 말씀도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좀 그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성대모사 하기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예. 저는 이게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좀 저희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추모를 하고요. 정말 하루빨리 좀 진상규명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 세월호 참사에 뒤이어서 또 네.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이 참사가 발생하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특히 정무적 책임, 법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이 상황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마음을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께서 동일하게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0주기라는 시간이 믿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는데 우리 유가족분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응어리나 앙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 책임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 다수가 무죄를 받고 사면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 아마 정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동일하거든요. 네. 지난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당시의 일이 윤석열 정부의 시기라고 해서 그 일이 윤 대통령의 일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정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지연 님이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세월호, 이태원, 최상병 어느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참사다. 결국은 세월호 때 잘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태원, 최상병 이런 일들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닌가 막 그런 말씀을 하는 걸로 읽혀집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히 우리 이상민 PD는 아유 이게 성대모사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딱 그 적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네. 너무 부럽습니다. 그 하루에 신문을 거의 한 다 너무 대여섯 개씩 보신다는 대단하십니다.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만 봅니다. 하나만 봅니까? 저는 뉴스토마토만 구독하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 도마도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주 좀 이렇게 출연을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제가 너무 좋아서 두 분한테 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